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단어 중급 명사평 4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10개의 단어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개인적. 자, 같이 읽어봐요. 개인적, 개인적. 두 번째 단어도 같이 읽어볼게요. 개최. 발음 주의해 주세요. 한 번 더 읽을게요. 개최. 세 번째 단어는 객관적. 읽으실 때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글자 그 발음하고 즈 발음이 다들 끄, 즈로 변하게 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객관적. 아, 미안해요, 여러분. 이거 적은 아니에요. 두 번째 글자 그만 끄로 변하게 될 거예요. 객관적, 객관적. 자, 네 번째 단어는 거래. 같이 읽어볼게요. 거래, 거래. 다섯 번째, 거품, 거품. 6번 단어는 건강식품, 건강식품. 7번, 건망증, 건망증. 여기에 있는 증, 제일 마지막 글자의 즈가 증으로 발음이 돼요. 건망증이라고 해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8번 단어는 건설이에요. 건설, 건설. 자, 다음 단어는 건축, 건축. 마지막 단어 다시 읽어봐요. 걸음, 걸음. 자, 그럼 단어 하나하나 같이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개인적이라는 단어였어요. 자, 개인적이라는 단어는 뜻을 확인하시면 아시겠다시피 individual 아니면 个人的 하요 私人的의 의미가 있어요. 자, 우선은 적자를 빼고 읽어볼게요. 뭐가 남죠? 개인이라는 두 글자가 남아요. 자, 개인이라는 단어는 사람 하나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하나의 뜻뿐만 아니라 개인이라고 하면은 individual의 의미가 가능하거든요. 이미 이 개인에서요. 근데 이 개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의 존재,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유의어로 사적이라는 표현이 가능해요. 자, 사적이라는 표현 배우기 전에요. 우리 반의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개인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예컨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휴대폰이 선생님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생각은 사실 선생님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맞나요? 이 핸드폰이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라는 이 말은 공적이지 않아요. 공은 한자를 한번 써드릴게요. 이 공인데요. 여러 사람을 나타내요. 여러 사람을 나타내요. 그래가지고서 여러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죠. 공적 영어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중국어로 하는 거는
다들 아실 테니까 안 할게요. official이 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건 공적 사실이에요. 맞나요? 예컨대 공적인 사실이 뭐가 있을까요?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을 할 때에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왜 2야? 하나하고 하나가 더해지면 3이 되는데? 라고 선생님이 혼자 생각을 해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나요. 자, 그래서 우리 개인적이라는 단어하고 연관돼 가지고 배워야 되는 단어 공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적이 있어요. 사적은 개인적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사적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사자는 무슨 뜻이 되냐면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사적이라는 단어는 하나 단어를 같이 보셔야 돼요. 사적 재산이라는 단어 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 같이 알아두세요. 자, 우리 공적이라는 단어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공적 생각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사적 재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사적은 또 공적이랑 반이어가 돼요. 사적 재산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렇죠? 데모크라시죠. 데모크라시가 공산주의, 공산주의랑 제일 다른 게 뭐겠어요? 사적 재산을 허용한다예요. 그쵸? 사적이에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개인의 소유가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문 한번 읽어보기 전에 이거 아직 안 했네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표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개인적 뒤에 의로를 붙였어요. 아, 여러분들 의로에 대해 가지고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의로 조사가 솔직히 어려워요. 의로 조사는 이제 뜻이 엄청 다양하게 많아서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의로를 공부하실 때에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세요. 명사의 무사화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이게 제일 심플한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심플한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무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의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역할을 다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뜻을 이 의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에 대해서 배울 때 중요한 두 가지 뜻만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 의로는 어떤 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부사로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른 부분 다 지우고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뒤에 있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만 남겨볼게요. 개인적으로 생각해가 남아요. 그쵸?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해요. 라는 뜻이에요. 쉽죠? 의로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의로가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의 뜻을 한번 다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거를 볼 거예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 개인적으로는요. 공적으로의 반대말이 같아요. 자, 공적은 officially 한 거죠. 그쵸? 그래서
공적으로 친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만난 사이인 거예요. 일하면서 만난 사이인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어디 내가 파티에 놀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대화를 몇 마디 나누고 친해졌어요. 이러면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공적인 일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나왔네요. 그쵸?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감정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그쵸? 예컨대 공적인 일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어떤 서류를 똑바로 정리를 해야 돼요. 서류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정확히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1이 서류에 써 있는데 이거를 3이라고 입력을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되셨죠?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해서는 안 돼요. 자, 여기에도 의로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우리 의로 조사가 나왔으면은 뭐다? 부사라고 했죠? 그러면은 부사가 나오는 처리하다 이 부분만 빼고 다 삭제해 볼까요? 자, 여기 그냥 다 삭제할게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하다. 보도록 할까요? 처리했어요. 어떻게 처리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했어요. 이렇게만 해도 독해하기 엄청 편해지죠. 독해하기 엄청 편해지죠.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하다. 어렵지 않아요. 의로가 여러분들이 이제 감으로 해석을 하고, 감으로 우선 해석을 하고, 그리고 감으로 해석을 한 문장을 외워버리세요, 여러분. 의로는 의로하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어요. 나중에 배울 이나, 이 이나 이 두 가지 조사가 나오는 문장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다 외우세요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이게 문법 책을 보거나 아니면 사전을 봐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의로나 이나가 처리하는 뉘앙스가 너무 많아요.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럴 바에는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면 문장을 외우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볼 단어 개최라는 단어예요. 개최라는 단어 여기 있어요. take place의 단어가 있죠. 자, 개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이는지 먼저 보세요. 유의하기 전에. 우선은 개최하다라는 동사 있고 개최되다라는 피동사 있거든요. 정확히 개최라는 이 행위가 언제 쓰이는지 보셔야 돼요. 세미나 개최래요. 세미나는 뭐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강연이랑 비슷한 거겠죠. 세미나를 개최하다. 동사형도 쓸 수 있고요. 자, 올림픽도 개최를 써요. 올림픽을 개최하다. 동사형 가능하고요. 자, 정상회담 개최. 정상회담을 개최하다.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우선은 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미팅이 될 거예요. 회담은 만나는 행위를 얘기를 해요. 미팅하는 그 자리를 얘기해요. 이 정상은요. 자, 우선은 이거는 한자부터 써드릴게요. 띵상이거든요. 자, 우선은 이 정상,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정상이 맞아요. 사실은 아파트 옥상 있죠. 아파트 옥상은 아파트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에요. 그쵸? 아파트 옥상은 아파트의 정상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정자가 무슨 정자냐면요. 여러분들 머리 있죠? 머리에서 제일 높은 부분에 머리카락 있는 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면서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정수리라고 불러요. 정수리라고 불러요. 이때에도 정을 쓰죠. 왜? 정이 가장 높은 부분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래요. 자, 정상회담이래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나는데 가장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요. 한 국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주석이나 대통령일 거예요. 맞나요? 그래갖고 정상회담은 한 국가의 수장들, 대통령이나 주석들이 만나는 미팅, 회담이에요. 됐나요? 이런 정상회담을 개최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자, 그 다음 유의어를 먼저 봐줘야 돼요. 유의어에 주최하다가 있어요. 자, 주최하다는 개최하다랑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거의 비슷한 뜻인데요. 이때 이 주자가요. 주동적으로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최하다는 주동적으로 개최하다예요. 됐나요? 이미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러면은 뭐를 주최할 수 있을까요? 어떤 페스티벌을 주최해 볼까요? 행사를 주최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컨대 아이돌이 뭐 와가지고 콘서트를 한대요. 그러면은 콘서트를 주최할 수도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림픽 개최를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이 올림픽을 자기 나라에서, 자국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 그리고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쵸? 한국도 옛날에 88년도,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는데 돈을 엄청 썼대요. 그 돈 져주면 잘 쓸 텐데.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문장에서 앞에 있는 자,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예요. 남북 이거 뭐 얘기하는 걸까요? 한국에서 얘기하는 남북은요. 남한, 북한이에요. 남한, 북한이에요. 그래갖고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대통령이 아니죠. 거기는 북한의 주석이 만나는 회담, 정상회담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음 것도 볼까요? 3번은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단어 읽을 때 주의해달라고 했죠? 객관적 소리가 나요. 아, 이거 아까 하나 안 했다. 예,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러분. 뭐 안 했지? 아, 여기 있다. 네, 사적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적 소리가 나요, 여러분. 사적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객관적은 참고 단어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단어들을 그냥 몇 개 적어봤어요. 객관적이랑 형태가 비슷한 애들이에요. 자, 쭉 볼까요? 비관적, 낙관적, 주관적, 객관적, 직관적. 자, 여러분,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단어는요.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어디에요? 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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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적 이래요. 그쵸? 자, 여러분. 우선은 여기에 있는 관자가 무슨 뜻이 있냐면요. seeing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보다라는 의미예요. 관자가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관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보는데 비극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데 비극으로 봐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낙관적은 무슨 뜻이에요? 보는데 낙자 이거는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즐거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즐겁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쉬운 표현 하나 보도록 할까요? 비관적과 낙관적을 표현할 때 이거보다 좋은 예시는 선생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 낙관적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비관적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예요, 여러분. 쉽죠? 아,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어떡해. 선생님 지금 물이 딱 그래요. 반도 안 남았어요, 지금. 아, 물 또 들어가야 돼. 귀찮아. 근데 낙관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물이 지금 반이 있어요. 물병 안에 지금 물이 반이 있는데, 아직도 반이나 있어. 아직 많네, 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보는 방법이 즐겁죠. 자, 이번에는 주관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주관적하고 객관적을 같이 설명할 거예요. 이 두 개가 한 쌍이에요. 주관적하고 객관적이 한 쌍이에요. 자, 우선은 주관적은요, 이 앞에 있는 주자가 주인 의미의 주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주인이에요, 주인. 그쵸? 자, 그러면은 주인이 보는 방법이에요. 주인이 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케이 차 사고가 났다고 해볼게요. 카 액시던트가 이렇게 딱 났어요. 펑 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차 주인이에요. 어떻겠어요? 당장 나랑 사고 난 그 사람 이 삐삐삐삐삐삐삐삐삐 나오죠. 왜? 나는 이 차의 주인이에요. 이 차가 얼마짜린데? 이 차가 얼마짜린데 이게 와가지고 부셨어?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당연히 열이 확 오르겠죠. 근데 객관적의 이 객은요. 손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객은 손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손님은 누구예요? 주인이 아닌 사람이죠. 손님은 밖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 현장을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쵸? 차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손님은 어떻게 해요? 이거 인간적으로 저기 너가 잘못한 거 맞는 것 같아. 내가 봤는데 내가 제 3자의 입장으로 봤는데 이거 너가 잘못했어. 객관적이라고 하면 되나요? 자, 직관적이라고 할 때 이 직자는 여러분들 옛날에 설명해 드린 적 있는 직접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보는 방법이 막 여러모로 곡해해서 보지 않아요. 예컨대 이런 거죠. 선생님이 웃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의 웃음을 직관적으로 본 사람들은 제가 즐거운가 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의 웃음을 직관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웃네? 뭐지? 왜 웃어? 왜 웃는 걸까? 저거 알겠다. 지금 하나도 안 즐거운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웃는 거야. 쟤 안 즐거워. 이게 직관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관련된 표현을 곡해해서 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곡해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쟤 안 즐거운데 웃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됐나요? 이거는 뭐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관련된 표현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자, 증거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고요. 객관적인 의견 아니면 객관적인 견해까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 있으니까 보시고요. 우리 예문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모든 사건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에비던스거든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예요. 모든 사건, 그쵸? 어떤 사건이 발생했으면은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증거가 필요해요. 언론은 자, 언론 뭘까요, 여러분? 언론은 미디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디어인데 그래갖고 TV, 신문 아니면은 저기 뭐냐 뉴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언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론은 대중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쵸? 이거 언론의 의무예요. 대중에게 사실을 전달해야 돼요. 어떤 사실? 있는 그대로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있다라는 단어가 원래 준자이의 의미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준자이의 나양즈가 되겠죠. 생긴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자, 4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거래라는 단어는 지금 뜻 보시면은 dealing이나 交易의 의미가 있는데요. 거래 한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 한자가 원래 취하요, 라이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dealing도 그렇고, 交易도 그렇고, 어떤 물건들이 가고 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거래는 마이의 의미가 돼요. 매매예요. 됐나요? 아, 이거 영어권 학생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영어권 학생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매매가 거래랑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매자가 사다의 마이고요. 뒤에 있는 매자가 팔다의 매자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표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 있네요. 거래하다라는 동사 표현이 있죠. 두 번째, 피동 표현으로 거래되다가 있어요. 거래되다가 있어요. 거래되다는 피동 표현이기 때문에 앞에 이, 가만 쓰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거래하다는 주동 표현이죠. 그럼 뭐 해야겠어요? 하나의 타동사처럼 쓰이는 거니까 뭐뭐을 거래하다, 뭐뭐를 거래하다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매매하다는 아까 나왔던 이 유의어에 있는 매매에 하다 표현 붙인 거고요. 매매되다 피동 표현 같이 써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무엇을 매매하다, 무엇무엇이가 매매되다로 표현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세요. 거래를 맺다라는 표현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선 관계는 지울게요. 자, 여러분, 거래를 맺다라고 하는데 이 맺다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맺다, 맺다. 맺다 보신 적 없으세요? 자, 맺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이냐면은 묶다라는 뜻이에요. 묶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선하고 선을 묶어요. 지혜해요. 아, 이 지혜 아닌데? 就是结成的那个结啊，结해요. 그러면은 끈 두 개가 하나의 끈이 되죠. 이게 끈을 맺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거래를 맺다라고 하면은 거래에는 두 개의 회사 아니면 두 개의 국가 아니면 두 개의 개인이 필요하죠. 맞나요? 이 두 사람이 거래할 때 어떻게 해요? 거래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악수하죠. 악수 딱 해요. 그러면은 두 개의 손이 마치 끈처럼 이렇게 묶여요. 거래를 맺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은 거래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관계 한국에도 그렇고 이거는 뭐 아시아권에서 대부분 그래요. 어떤 관계를 사람의 인생을 하나의 선으로 표현하는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관계 또한 맺는 거예요. 관계 또한 마찬가지 선이나 마찬가지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관계를 맺다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 표현도 재밌는 표현이 쓰여요. 보도록 할까요? 거래 관계를 끊다가 있어요, 여러분. 끊다 이거 컷하는 거죠. 컷해버려요. 이렇게 두 개로
하나로 묶여있는 선의 중간을 컷 해버려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게 되겠어요? 거래를 끊다라는 뜻은 옛날에 이렇게 악수해가지고 오케이 우리 그러면은 거래합시다 라고 했는데 손을 놔버려요. 이제 너랑 거래 안 해. 이 뜻이죠. 거래를 끊다예요. 자, 다음 거래가 성립되다 그리고 거래가 해제되다 라는 이 두 가지 표현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거래가 성립되다, 여기 성립되다 영어 뜻을 적어 놨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성립되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만들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거래 관계가 만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성립이라고 하면은 만들다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립하다, 성립되다 두 가지 표현 다 외우셔야 되고 나중에 동사 표현할 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거래가 해제되다. 자, 해제는 그냥 quit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거래가 해제되다, 거래 관계를 끊다의 피동형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여기에 있는 이루어지다. 옛날에 한번 설명했어요.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은 저기 두 번째 수업인가에서 이루다, 이루어지다 한번 설명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닌가? 이루어지다 설명 안 했나? 이루어지다 한번 설명할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이루어지다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 이루어지다는 이루다라는 동사 뒤에다가 지다 용법을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다 뜻을 알면은 이루어지다는 비교적 쉽게 추측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루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 꿈을 이루다라는 표현이에요. 꿈을 이루다 이때에 이 이루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선생님이 원래 장래 희망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뭐 예컨대 어렸을 때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경찰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건 꿈을 이뤘어요 라고 얘기해요. 나요? 이루다예요. 자, 자, 이번에는 또 뭐를 쓸 거냐면 회사를 이루다 아니면은 가족을 이루다 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이때 이루다는 뭐냐면은 어떤 단체, 어떤 계약으로 묶인 단체를 만들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거래가 이루어지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래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죠. 거래는 뭐예요? 하나, 둘, 두 명 이상의 사람, 국가 아니면은 단체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계약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이루어지다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두 회사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거 뭐 이루다 아까 설명했으니까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너무 쉽죠?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 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래를 끊다. 아까 설명했어요. 그쵸? 거래를 끊다 나와 있어요. 이거 무슨 뉘앙스라고요? 자, 거래를 하기로 한 사람들이 오케이. 친구, 우리 거래 한번 합시다. 하고 악수 딱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이 악수하고 있는 손을 커팅해 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거래를 못 하죠. 거래를 끊다였어요. 자, 그런데 상대 측에서 거래를 끊었대요. 상대 측, 여기에 있는 측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이라는 뜻이에요. 상대 쪽이라는 뜻이에요. 측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어요. 뭐 측 관련된 표현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한번 해볼게요. 자, 상대 측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에서 조사를 쓸까요? 왜 에서 조사를 썼을까요? 상대 측에서 거래를 끊었다. 왜일까요? 이게 왜냐면은
이거 마찬가지로 상대 측이 거래를 끊었다를 써도 돼요. 그런데 에서를 써도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끊다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게 상대 쪽인 거예요. 상대 쪽인 거예요. 왜냐면은 손을 이렇게 두 개 잡고 있어도 나머지 여튼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고 있다가 선생님 왼손으로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제 쪽에서 이 끊는다는 행위가 발생한 거예요. 그쵸? 상대 측에서 끊었다예요. 자, 여기 다시 부사로 쓰인 일방적으로가 있어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여기에도 보도록 할게요. 일방이라고 얘기하면은 우선은 일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 숫자 1이에요. 하나의 방이라고 하면은 이 방도 마찬가지로 방향이에요. 방향의 그 방자예요. 그래서 한 방향에서 거래를 끊었다라는 뜻이에요. 한 방향에서 거래를 끊었다.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예요. 됐나요? 그래갖고 일방적으로라는 단어는 이 부사는 어떻게 쓰이는 부사냐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아니면은 한 사람의 주도하에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라는 뜻이에요. 예컨대 연애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연애는 둘이 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나 오늘 게임하고 싶어. 너도 따라와. 이런 식으로 굴어요. 안 되죠, 여러분. 이거 큰일 나죠. 그런데 그때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너도 따라와. 명령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방적이에요. 한 사람의 의견만 나타나죠.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죠. 일방적이다. 됐나요? 자, 다음 5번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가 조금 길어지겠다. 이제 5번인데, 아니에요. 뒤에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어. 그치? 할 수 있지? 응, 할 수 있지. 애써 볼게요. 자, 그러면은 5번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단어는 거품이라는 단어예요. 자, 거품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두 가지예요. 우선은 첫 번째 bubble이라는 뜻이 있고요. 왜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서양권에서 들어온 게 있어요. bubble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경제적인 현상을 얘기할 때에도 거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쵸? 한국도 이제 그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런 경제 용어가 들어오면서 거품이 다른 뜻이 하나 더 생겼어요. 자, 우선은 관련된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품이 일다가 있어요. 일다를 선생님이 옛날에 한번 설명을 했었군요. 자, 일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다 관련된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요. 일어나다가 있어요. 일어나다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 일어나, wake up, 칠라이가 있죠, 여러분. 그래갖고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 하고 뭔가 생겨나는 이 표현이 일어나다였어요. 근데 일어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동사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일어서 나다예요. 일어서 나다예요. 이 나다는 뭐예요? true의 의미였죠. 그러니까 아웃의 뉘앙스를 가진 거였죠. 앞에 쓰인 이 일어서에 있는 일자가요. 원래 동사 일다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품이 일다라고 하면은 원래 없었는데 생겨나는 이 광경을 생각하세요. 일다예요. 자, 그래가지고 거품이 일다, 거품이 생기다 같은 뜻이겠죠? 거품이 일다, 거품이 생기다 같은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거품이 빠지다에 대해 가지고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거품이 빠지다에서 이 빠지다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구멍이 있어요. 예컨대 엄청 큰 어떤 홀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홀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길 위에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주의 안 하고 있다가 그 구멍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원래 길 위에 있었는데 걸어가다가 구멍에 툭 빠졌어요. 그럼 길 위에서 여러분들이 없어지죠. 빠지다예요. 됐나요? 그래서 원래는 구멍과 같이 어떤 홈 안에 어떤 구멍에 빠지다, 이게 원래 표현이에요. 됐나요? 빠지다도 사실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설명할 게 엄청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이번에는 거품이 꺼지다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꺼지다 이거 그 꺼져. 예, 그 꺼지다 맞아요. 예,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요.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하죠. 꺼져 선생님도 좋아해요. 자, 여러분 근데 꺼지다 표현은 원래 끄다의 뒤에다가 어지다를 붙은 거예요. 끄다는 뭐예요? close나 turn off나 不是，就是turn off나 아니면은 꽌의 의미죠. 그래갖고 어지다, 꺼지다가 되는 거거든요. 거품이 없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원래 거품이 위에 이렇게 반짝반짝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꺼진 거예요. 나요? 거품이 켜지다 표현은 없어요, 여러분. 꺼지다만 특별하게 사용하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그 외국의 경제 용어에서 들어와서 거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버블 이외에 다른 경제적인 용어로 또 쓰인다고 했어요. 첫 번째 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거품이 빠져서 집을 사기가 용이해졌다. 이 문장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 부동산 거품이라고 하면은 이거 뭐예요?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거 뭐였지? 에스테이트였던가요? 여튼 땅에 있는 건물 가격 아니면은 땅 가격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거품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 거품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 집은 뭐 원래는 6억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위에 거품이 낀 거예요. 위에 거품이 있어요. 가격에 거품이 생겼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6억 정도 하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사려고 보니까 막 12억 달래요. 근데 뭐 주변에 새로운 어떤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시설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거품이에요. 원래 그 가격이 아닌데 위에 버블이 낀 거예요. 부동산 거품이에요. 그래갖고 부동산 거품이 빠지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까 없어지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부동산 거품이 없어지면 집을 사기가 쉬워져요. 됐나요? 자, 그 밑에 있는 거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거품이 맞아요. 맥주에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겼다. 맥주에 거품 너무 많이 생기면은, 뭐 적당히 거품이 있으면 맛있는데 너무 많이 있으면은 맛없죠. 맥주 많은 거품 사실 선생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6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건강식품. 이거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 건강식품 너무 쉬워가지고서 선생님이 다 틀렸네요. 이게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건데 왜 여기다가 써놨을까요? 자, 건강식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해야 된다라 그러면 하긴 할 건데 오케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예시만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건강식품 예문만 외우세요. 한국에 유명한 건강식품 뭐가 있을까요? 김치. 그래, 김치는 건강식품이에요. 선생님이 생각해도 그래요. 된장국도 건강이 굉장히 좋아요. 김치.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김치나 된장국 등은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식품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하나 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한국에는 TV에서 이거 건강에 좋아요라고 하면은 그럼 가격이 올라요. 예컨대 이런 활동들은 다들 이런 현상들은 다들 웰빙에 대한 웰빙은 이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면서겠죠.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건강식품이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7번. 이거 단어 쓰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슬펐어요. 건망증이 있는데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지? 선생님이 원래 건망증이 있었거든요. 원래 있었어요. 선생님은 원래 이제 주변에 잘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고 누가 말해도 그냥 흘려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건망증이 있었는데 요즘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잘 잊어버려요. 큰일이야. 자, 그래갖고 건망증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방금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원래 건망증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죠. 건망증이 있다. 그리고 건망증이 없다 표현을 쓸 거예요. 자, 여러분 우선은 건망증 단어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 증자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증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증세의 그 증자예요. 그쵸? 증세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더라? 심텀인가요? 이렇게 쓰는 거 맞나? 모르겠어요. 여튼 이래요, 여러분. 증세예요. 그래갖고 건망증은 까먹는 증세라는 뜻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증세들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하나의 병이죠. 병은 뒤에 심하다 형용사를 쓸 수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증세 뒤에 심하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건망증도 마찬가지 심하다를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선생님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선생님은 건망증이 심해서 외출할 때에 꼭 한 번은 다시 집에 들어가야 해요. 진짜 그래요. 외출한 다음에 알아요. 집 밖으로 딱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지갑, 핸드폰, 이러고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건망증이 더 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모두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나이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나이가 있다라는 표현은 나이가 많다라는 표현이에요. 됐나요? 나이가 있다라는 이 관용구 그냥 외우세요. 나이가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8번이랑 9번은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 건설 그리고 건축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건설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설명하기가 약간 애매했는데 우선은 설명을 해주긴 할게요. 여러분, 건축이 건설보다 큰 표현이다. 건설이 건축보다 큰 표현이에요. 건설이라는 단어가 건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우선은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고요. 건축이라고 할 때 이 축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직접적으로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을 만들 때에는 건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왜냐면은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건축 플러스 설계 플러스 토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토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건축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건물, 빌딩을 올릴 때예요. 근데 토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빌딩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빌딩들만 막 있어요. 안 되죠. 왜냐면은 빌딩 앞에는 길도 있어야 되고
강이 있으면은 강을 연결하는 다리도 있어야 되고 차도도 지나가야 되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인도도 있어야 되고 빌딩만 있으면은 안 돼요. 그쵸? 이런 이제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세우는 거를 건설이 포함해요. 아,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 이 건설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도록 할게요. 신도시 건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도시를 하나 지을 거예요? 도시에 건물만 있어요? 아니죠. 도시에 건물만 있어요? 아니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다리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바다가 있으면은 그걸 바다에 이제 뚝도 있을 테고 제방도 있을 테고 다리도 있고 길도 있고 해요. 그쵸? 도시에는 건축만 쓰면 안 돼요. 신도시는 건설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밑에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건설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 하나의 완성된 세계를 만드는 것처럼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의 건설,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것들 뒤에도 건설을 쓸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런데 건설이라는 단어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니까 그냥 우선은 이 두 개만 외우세요. 신도시 건설, 도시 건설, 그리고 사회 건설 이런 것들이요. 오케이? 자, 우리 유의어 한번 볼 건데요. 건축이에요. 건축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건축은 진짜 말 그대로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성당은 새로운 건축 양식을 보여준다. 그쵸? 그래갖고 이 성당, 이런 건물 뭐라 불러요? 건축물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이해됐나요? 건축과 건설이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 도로는 아파트 건축 공사로 당분간 폐쇄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 문장 보도록 할게요. 뭘 건축해요? 아파트를 건축하는 거죠. 아파트는 건물이에요. 건축물인 거죠. 되나요? 이해됐죠? 건설과 건축. 비교를 이런 것들은 해 두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토픽 단어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토픽에서 나와요. 짜증나죠? 네, 저도 짜증나요. 자, 유의어 건축, 그리고 건축의 유의어로 건설이 나올 거고요. 우리 반의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의어로 파괴가 있어요. 파괴는 때려 부수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파괴예요. 그리고 철거가 있거든요. 이 철거라는 단어는 사실 반의어로 넣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 철거도 건축의 일부예요. 왜냐면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그 과정에서 옛날에 있던 건물을 없애고 무너뜨리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철거도 사실은 건축의 일부여가지고 반이어로 넣기는 좀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를 좀 쉽게 하시라고 철거는 원래 있던 건물을 없애는 걸 철거라고 해요. 됐나요? 자, 마지막 10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도 50분 중으로 해가지고 대강 끝이 나네요. 자, 1시간이면 되겠다. 자, 우선은 걸음이라는 단어예요. 걸음이라는 단어, 우리 어디에서 나온 단어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걷다 라는 단어 배웠죠? 걷다 단어 배웠죠? 뒤에다가 명사화 시켜주는 음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걸음으로 바뀌었어요. 됐나요? 됐나요? 걷다 뒤에다가 명사화 시킬 때 쓰는 음을 붙여서 걸음이 됐어요.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서 걸음을 멈추다 표현 쓸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걸음을 재촉하다라는 표현도 보도록 할 거예요. 재촉하다 이거 무슨 뜻 같아요? 재촉하다. 재촉하다. 재촉하다 이거예요. 아, 빨리 걸어, 빨리 걸어. 야, 왜 이렇게 천천히 걸어? 우리 지금 바빠. 빨리 걸으라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재촉하고 있어요.
됐나요? 됐나요? 음? 자, 그래가지고 걸음을 재촉하다는 사실 이렇게 재촉하다가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빨리 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빨리빨리 하게 하다. 예요. 그래갖고 일종의 사동 표현을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예요. 근데 걸음을 재촉하다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걸음을 재촉하다 이렇게도 쓰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빠르게 걷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걷는 게 뭐예요? 내 발이죠. 내 발이 지금 걷고 있는 거죠. 내 발을 막 재촉하는 거예요. 자기 다리를 막 때리면서 야 빨리 걸어 빨리 걸어. 빠르게 걷다라는 뜻이에요. 걸음을 재촉하다. 됐나요?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걸음이 빠르다. 이거는 쉽죠. 걸음이 느리다도 가능할 거예요. 자, 그 다음 걸음이 가볍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한번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걸음이 가볍다는 어떻게 봐주셔야 되냐면은 여러분 걸음이 가볍다. 여러분 걷는데 마치 막 점프 하듯이 걷는 사람들 있죠. 그 모양이 우선은 걸음이 가볍다예요. 가볍다는 뭐예요? 무겁지 않아 가지고서 걷는데 마치 중력을 그래비티를 무시하듯이 통통통 하고 하는 거예요. 걸음이 가볍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걸음이 가볍게 걷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즐거운 느낌이지 않아요? 여러분 즐거울 때 약간 통통통 걷잖아요. 그래갖고 걸음이 가볍다는 어떤 뜻이냐면은 사실은 걸음이 가볍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이 가벼워요. 지금 마음에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걸음도 가벼운 거예요. 됐나요? 자, 걸음이 무겁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못 걸어요. 이게 걸음이 무겁다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문 2개 빨리 보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 발자국 소리에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요. 터벅, 터벅, 터벅. 누군가의 걸음 소리가 나요. 그래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집으로 가는 걸음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다. 걸음이 가볍다. 아까 설명을 했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단어들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다음 단어 강의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